최근에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시장 색깔이 좀 변하고 있는데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의 고태훈 본부장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번 주에 반도체 쪽에는 큰 행사가 2개 있었습니다. 엔비디아의 GTC 행사 그리고 오늘 이제 새벽에 있었던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이 2개를 해석하시면서 반도체 쪽 시황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네요. 예, 우선은 엔비디아 GTC라는 행사가 굉장히 중요한 행사인데 엔비디아의 지배력은 뭐 사실 의심의 여지 없이 똑같이 보여줬습니다. 2028년까지의 라인업까지를 이야기하면서 이번엔 뭐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물리학자의 이름을 사용을 해서 GPU, GPU 라인업에 대해서 다 공개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지만 지금 시장에서 결국에 엔비디아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건 26년, 27년, 28년으로 가면서 EPS 그로스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 이거든요. 이익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 이익 부분에서. 근데 올해까지는 EPS가 5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이 되면 26%, 27년이 되면 15%, 28년이 되면 8% 정도까지 EPS 성장률 전망치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이러한 성장에 대해서 정말 그게 가능한지를 보여주려면 결국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어떠한 이벤트나 뭐 젠슨 왕께서 나오셔서 뭐 우리의 지배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사실 이제는 주가로 추가 상승을 많이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닐까라고 저희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마이크론 실적에서도 그랬고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회복 과정에서도 그랬지만 네. 레거시 반도체가 좀 회복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뭐 지금까지 대략 한 2, 3년간의 기간은 스마트폰 판매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수요에서 절대적인 비중 중에 하나인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거의 잊어버리고 있었다면 네네. 이제는 스마트폰이 좀 돌아오고 있다는 포인트이고요. 이게 이제 중국의 이구한신 정책이라도 맞물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단순하게 스마트폰 AI로 넘어가서 많이 팔린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중국에서 지난 4분기에 이구한신 정책을 통해서 스마트폰 교체를 지원해주는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네. 샤오미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를 하면서 4분기에 반영된 스마트폰에 대한 이구한신 그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근데 1분기에는 분명히 그 효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델에서도 얘기했던 게 AI PC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레거시가 올라오게 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메모리 3사들의 이익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점, 맨날 기대만 하고 있던 엔비디아 향으로만 기대하고 있던 그게 아니라 과거에 원래 하던 비즈니스, 원래 계속해왔던 비즈니스에서 회복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고태훈 본부장이 저희 4주에 한 번씩 나오시니까 네. 한 달 정도 기간이 텀이 있는데 네. 그 안에 포트폴리오 변화가 좀 이런 걸 반영해서 있었습니까? 예, 일단 뭐 처음 말씀드렸던 네네. 레거시 반도체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액티브 ETF 중에 한국 투자라고 있는 게 코리아 대장장이와 코리아 플랫폼인데 네. 코리아 대장장이에서 비중을 상향했던 것들은 국내 이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을 중심으로 많이 상향을 했습니다. 뭐 특히나 동진세미킴이나 TCK 같은 기업들은 낸드나 전통적인 낸드 생산량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 네네. 그런 기업들인데 레거시가 살아나다 보니까 낸드가 살아나는 흐름에서는 오히려 저희는 소부장이 긍정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향을 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SK 하이닉스도 비중을 좀 상향을 했고 반대편에서 이제 삼성전자는 가지고 있던 걸 매도를 했는데 뭐 삼성전자는 순수하게 이제 그 반도체에만 노출된 것은 사실 또 아니기 때문에 네네. SK 하이닉스라는 존재가 저희가 또 있어가지고 IDC는 SK 하이닉스로 가고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과 함께 베리에이션을 하는 전략으로 지난 한 달간 비중 변동을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코리아 플랫폼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네. 코리아 플랫폼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과정에서 좀 특이했던 부분들을 좀 많이 반영을 했는데 특히나 이제 유통업에서 좀 소외됐던 기업들을 비중을 좀 더 상향을 했습니다. 사실 저기 보시면 CJ 대한통운 화면에 보시면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를 비중을 상향했던 건 저희가 네이버가 생각보다 이커머스에서 좋은 실적이 나오면서 사실은 쿠팡 중심으로 모든 사업이 그 산업이 구조조정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네이버는 그래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기서 당일 배송의 역할을 잘 해주고 있는 CJ 대한통운의 편입을 좀 더 늘렸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마트 같은 경우는 홈플러스가 이제 그 네.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조금 더 구조조정 가능성을 보면서 신규로 좀 편입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를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삼성전자의 포트를 줄이신 거는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소부장 쪽 그리고 SK 하이닉스 쪽에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판단을 좀 하신 것 같긴 한데 네네네. 과거에도 사실 에셋플러스는 삼성전자를 펀드에 남지 않는다 그래서 되게 유명해졌던 네. 회사 아닙니까? 네, 여전히 맞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 네. 건가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네.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건 뭐 팩트인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삼성전자를 매수하지 않았던 거는 저희 코리아 리치투게더 같은 경우 이제 한국에서 운영하는 경우는 저희는 액티브 하우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는 우리나라 지수 비중을 20% 차지하는 종목을 가지고 어떤 아웃퍼폼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고객들에게 이익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수익을 더 높일 수 있다. 그렇죠.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보여줘야 되는 모습들에서 조금 발전 방향이 좀 부재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삼성전자는 뭐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뭐 지금의 상황은 사실 레거시 반도체가 워낙 안 좋았던 상황이 회복이니까 네네. 주가 상황이 아주 뭐 나쁠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베타는 아무래도 반도체 소부장이 좀 더 클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업들로 저희가 액티브하게 선택하는 게 저희가 가져가는 포트폴리오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수익을 올리는 차원에서 삼성전자보다는 소부장을 택하신다 이런 네, 말씀이시고 또 맞습니다. 하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지분을 늘리셨단 말이죠. 네, 근데 네, 지금 네. 대형 유상증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거 어떻게 해서 가십니까? 사실 뭐 어제까지 아까 보여드린 것 같은 경우는 네. 어제까지의 그 비중 이동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으로 지난 한 달 동안 자연스럽게 올라왔던 부분이거든요. 인위적으로 저희가 비중을 늘리지는 않았었는데 네. 사실 오늘의 유상증자,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발표된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저희는 좀 부정적으로 해석은 하고 있는 게 기존에 이미 저희가 차익 실현을 많이 한 부분들도 있지만 가지고 계신 포지션에 따라 굉장히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네. 많이 가지고 있었다면 사실 이 유상증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라인메탈의 시가총액을 따라잡아야 된다는 포인트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성 충분히 있는 스토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 굳이 유상증자여야 했냐, 게다가 이런 규모여야 했느냐는 사실 좀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방산 산업의 전반적인 성장은 동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현대 로템이라든지 다른 기업들을 통해서 충분하게 이 영역을 포트폴리오로 가져갈 수 있다면 뭐 지금의 시기는 약간 이제 변동성을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대형 유상증자가 다른 방산업체 주가에도 악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세요? 근데 방위 산업 자체는 성장을 굉장히 네네. 잘하고 있는 상황이고 독일도 지금 거의 무제한으로 방위비를 쓰겠다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방산 기업들은 오히려 이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개별 기업의 리스크 정도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기업들은 좋은 모습 보여주면 오히려 주가 상승에 네. 수급상의 도움이 오히려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포트 변화 중에 이마트를 좀 늘리신 게 눈에 들어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홈플러스에 뭐 이런 영향이 이마트에 갈 것이다 이런 말씀도 좀 해주셨는데 그 외에도 요즘 식품주들이 좀 괜찮습니다. 유통 네. 식품주들. 네네. 그쪽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사실 작년 초반까지 굉장히 주가 상승폭이 좀 있다가 네. 약세를 좀 크게 보여줬고 PER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제 농심 같은 경우는 가격 인상을 진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반영됐는데요. 저희는 이 이후는 결국 중요한 건 해외 수출이 얼마나 나오냐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 넥스트 삼양식품이 되고 싶은 게 이들의 모두 꿈일 텐데 넥스트 삼양식품이 되려면 해외에서 얼마나 매출을 성장시킬 수 있는지를 저희가 좀 봐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농심 같은 경우도 가격 인상에 대한 효과는 어느 정도 반영했다면 이 이후부터 보여줘야 되는 건 해외에서 이제 그 투움바 신라면을 네네네. 내놨잖아요. 그 투움바 신라면이 정말 뭐 삼양식품의 까르보 불닭처럼 성장을 할 수 있냐, 그런 식으로 바이럴을 만들어낼 수 있냐라는 포인트를 저희가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KT가 꽤 높은 상승세를 네, 보여주고 네. 있거든요. 네.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됩니까? 네. 그냥 자산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사실 뭐 KT를 그렇게 우리나라는 통신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뭐 주목을 하지 않는 비즈니스라고 볼 수 있는데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했고 구조 조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EPS 단에서 효과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더 중장기적 관점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데 통신 서비스 전반에서 위성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글로벌하게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스타링크 같은 경우가 위성 서비스를 통해서 대고객으로도 서비스를 늘려나가고 있는데 네. 이런 서비스와 얼마나 협력을 잘하는지가 좀 더 모멘텀을 줄 수 있을지 없을지를 좀 결정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올라오는 건 사실 EPS 그로스로 충분히 설명은 가능하기 때문에 네.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조금 더 장기적인 성장의 그림에서는 분명히 위성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대여를 받아서 제공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두 분의 전문가하고 저희가 얘기 나누면서 3월 말과 4월 초에 있을 큰 이벤트에 대한 걱정을 조금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3월 말에는 공매도에 대한 걱정, 그리고 4월 초에는 상호관세에 대한 걱정이란 말이죠. 네. 이 부분은 내부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뭐 상호관세 부분은 관세 영향은 계속 매일매일 네. 코멘트에 따라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때까지 미뤄지는 이슈라기보다는 계속 멘트에 따라서 흔들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는데요. 공매도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이 규제 자체가 네. 굉장히 타이트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차입을 할 때도 그 개수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되고요. 네네. 금감원에서도 이걸 굉장히 자세하게 살펴보실 거기 때문에 그로 인한 영향이 엄청나게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오히려 사실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건 펀더멘탈하게 3월 말부터 이어지게 네. 되는 그러니까 4월부터는 실적 발표가 이어지니까 실적 발표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저희는 트리거이라고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4월에는 실적을 좀 더 보시면서 그 매크로적인 이 스토리들을 조금 더 해소해가는 기업들에 주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증권가에서는 계속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를 매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4월 이제 실적 시즌을 얘기하셨으니까 네. 이익 추정치가 이렇게 좀 높아지는 곳들은 어느 쪽에 요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K-뷰티라든지 네. 굉장히 수출이 잘 나오고 있는 산업들에 대해서는 이익 추정치를 비트를 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추정치가 사실 그렇게 정확도가 엄청 높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일단 시장에서 비트를 해나가면서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주가도 이걸 이제 아웃퍼폼하면서 나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조금씩 네. 회복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EPS 성장 측면에서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오늘 실적에서 굉장히 네. 회복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국내 시장에서도 1분기 실적을 통해서 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월은 뭐 다른 이슈보다 도리어 실적에 더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어차피 관세는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4월 2일 날 실제로 맞습니다. 나오는 거 좀 보고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25% 상호관세 얘기 나오는데 그보다 만약에 낮은 관세율 나오면 시장은 환호할 테고요. 그렇죠. 네, 네, 네. 그거보다 높은 관세가 나오면 조금 걱정스러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의 고태훈 본부장과 함께 시장 분석 좀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